어제 술방하면서 어떤 분이 화성 동탄경찰서 게시판이 난리 났다 그래서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사실 이 수사하는 경찰의 태도 논란인 것 같아요. 뭐 아무리 그래도 반말을 하거나 아니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돼 있는데 그 기본이 안 된 그 경찰 수사관애라서 참 한심합니다. 한심한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20대 남성이 자기 아파트, 보통 요즘 아파트 관리실이 있는데 그 아파트 관리실이 커뮤니티 센터랑 같이 있는 데가 있죠. 그 커뮤니티 센터 건물동에 헬스장 같은 것들을 해서 아파트 주민들을 운동을 할 수 있게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이제 거기서 이제 지하에 헬스장이 있고 아마 1층에 화장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헬스장에 보고 화장실을 이용해서 그렇게 했는데 뜬금없이 경찰이 쫓아와서 그 다음날 뭐 자기를 범죄자 취급했다, 반말로 막 그랬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내용인 즉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옹호하려는 것이 이 사람의 주장은 그럼 자기는 뭐 전혀 몰랐다. 근데 아마 어떤 그 헬스장을 이용했던 여성분이 누군가가 여자 화장실을 엿보고 도망갔다라는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은 CCTV를 보고 인상착의를 통해서 본인을 용의자로 특정했다는 거예요. CCTV로 특정할 수 있죠. 당연히. 근데 문제는 이제 사실 이제 이런 경우가 가끔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제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뉴스토마토가 합정에 있는 사옥에서 성공회 시청 옆에 있는 거기서 이제 4층에 그 스튜디오로 옮겼단 말이에요. 저는 전혀 그 공간을 모르고 화장실 들어가 본 적도 없는데 그게 옛날 건물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 문을 이렇게 열으면은 그게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알 수 있는 게 소변기가 있으면 남자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건물 구조상 바깥 시야로 봤을 때 소변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이렇게 문을 열 수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고정돼 있어서. 그러니까 그럼 가장 이건 물어보는 게 낫죠. 근데 문제는 아침 새벽 시간에서 또 그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 이제 통박을 불리는 거죠. 50대 50으로 찍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소리 내면서 이렇게 싹 했는데 소변이 안 보였던 거 해갖고 마침 거기 이제 새벽 시간이니까 저기 사람이 없을 것을 이제 가정을 하고 반대쪽 가니까 이제 소변기 써갖고 용변 해결했는데 만약에 저 같은 행동이 CCTV 찍혔다고 하면은 오해받을 수 있죠. 왜냐면 만약에 그 안에 어떤 다른 여성분이 있었는데 저도 민감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왜냐면 뭔가 누가 여기서 그 기침 소리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하면 뭐야 이상한 새끼 아니야? 그렇게 해갖고 나와서 뭐 신고해서 뭐 그러면은 저도 그렇게 용의자가 될 수 있죠. 말하자면. 근데 저는 뭐 안에 들어가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변기만 하기는 이렇게 한 거니까. 근데 이게 사실 좀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 이 사람이 소위 말하는 공공장소 뭐 음행 같은 예를 들면은 범죄의 그 혐의는 이런 겁니다. 그 성폭력 처벌법상 성적 목적 다중이용시설 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정확히 안에도 들어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저같이 이제 이렇게 약간 소변이 있는지만 확인했는지는 모르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경찰의 입장은 그런 거죠. 어차피 네가 이렇게 여자 화장실 쪽에 조금 보지 않았느냐. 뭐 어쨌든 거치든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또 조사해보면 아니겠지만 당연히
아닐 수 있지만은, 아닐 수 있을 가능성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또 그럴 수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어쨌든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건 확정된 사실이 아니고, 본인은 아니라고 했고, CCTV 상으로 봐도 사실은 안까지 들어가서 뭘 한 것도 아니고, 그건 아니죠. 다만, 이렇게 지나가다가 기웃했을 수 있죠. 왜냐면 저처럼 여기가 여자 화장실이 아니라 이렇게 소변기 이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것은 범죄 의도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어쨌든 의심의 영역이니까 수사 다음을 해보면 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죠. 이걸 조사하는 경찰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야? 학생이야? 군인이야? 지금 나이 몇 살이야? 일정 따로 연락 줄게? 야, 아니 너 다시 조사 받을 거야. 근데 요즘 아무리 어려 보이더라도, 물론 이 사람은 20대지만은 누가 이런 반말을 합니까? 아무리 경찰이 막대 먹은 인간이라 하더라도. 저도 좀 당황스러운 게, 요즘 이런 경우는 아무리 40, 50대 꼰대 경찰이라 하더라도 없거든요. 없다고 좀 믿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녹취록이 공개가 됐으니까 일단은 그겁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그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어차피 피조사자 입장이잖아요. 지금은 본인은 조사자고 경찰이고, 그러면은 이게 흔히 말하는 입건된 상태, 글쎄 지금 입건된 상태일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반말을 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되죠. 이거는 그러면 당연히 어떤 형태로 수사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조사가 진행되면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건데, 왜 반말을 하니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경찰서 갔을 때도 떳떳하시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기다리세요 좀이라고. 물론 이건 이제 이 사람의 주장이기 때문에 약간 본인의 심리적인 게 감정적인 게 들어갔을 수 있죠. 기분이 나쁜 부분이.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이런 거죠. 떳떳하시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라고 하지만, 이걸 응대한 경찰이 어떤 놈인지 어떤 년인지 모르겠지만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사건 번호를 알기 위해서 찾아왔다. 사실은 이게 입건이 된 거죠, 말하자면. 이면은 실은 이 다른 형사사법망 포탈에 가면 사실은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올라가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있지만 킥스의 얘들이 이 입력을 늦게 했을 수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가서 그래야지 이제 이걸 가지고 변호사 대응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그걸 응대하던 경찰이 마치 귀찮은 듯이 왜 와서 이걸 꼬치꼬치 따지고 그랬어요. 아니 당연히 자기가 범인으로 몰린다고 생각하면은 와서 확인할 수 있죠. 사건 번호 그럼 알려주면 되는 거고. 지금 좀 바쁘니까 조금만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있죠. 안 그렇습니까? 바쁘니까 좀 기다리세요.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는 가능하도, 떳떳하시면 그냥 가만히 계시오. 이거는 이런 식의 그러면 떳떳하지 않은 사람은 그럼 와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기본적인 말을,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누누이 교육하고 강조하거든요. 이런 애들이 경찰의 욕을 처먹이는 겁니다. 아까 그 반말한 놈도 문제고, 이 응대한 얘도 문제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 그건 그럼. 근데 무슨 절대 반말하면 안 됩니다. 예? 그것도 또 지나간다면 어린 학생한테 이렇게 그런 거 요즘 그렇게 반말도 안 하죠. 그죠? 아니 아무리 요즘 경찰,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애들이 있나? 이런 또라이 새끼들이 있나? 이런 경찰?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이 진짜
뭐 혐의점이 있으면은 조사해서 처벌을 하면 되는 거예요. 처벌을 네가 합니까? 경찰이 합니까? 조사해서 아니 이 혐의 있음으로 검찰에 송치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지. 왜 반말을 해갖고 말을 그렇게 해갖고 이 사단을 만드는지. 그러니까 결국은 화정 동탄경찰서의 그 여성 청소년 과장이 입장까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얘도 참 그래요. 수사 중이다. 신고가 접수됐다. 누군가가 훔쳐보았다라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불쌍의 남성이. 그래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 그래?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뭐냐면 부적절한 언행이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성 청소년 과장에도 물론 앞뒤 과정을 설명할 필요가 있지만 이거잖아요. 자기네들은 이렇게 할만했다. 아니, 할만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실제로 그 사람이 범인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사안의 본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피조사자한테 함부로 반말을 찍찍했다는 건 문제인 거죠. 그게 문제. 이 본질을 회피하려고 하는. 어쨌든 명확합니다. 뭐냐면 어떤 사람이 여자 화장실 용병 칸으로 들어와서 훔쳐왔다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다 찍혔으니까 들어온 거고, 이 사람은 들어가지는 않은 거고 그냥 들어가지는 않고 지나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히 이 사람인지 아닌지는 명확히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화장실에서 나오는 여자가 눈이 마주쳐갖고 그게 기분 나빴다. 이건 가치의 문제죠. 너 왜 기분 나쁘게 쳐다봤어? 나 그렇게 쳐다본 거 아닌데요? 나 그냥 해다가 먹는데 또 기분 나빠? 이거 사실 이렇게 막 다툼이 있지만 이건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안에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그리고 그 찍힌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니냐만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금방 확인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반말을 하냐 이 말이에요. 왜 반말을 하고 이런 식으로 왜 반말이야? 한 마리 시키지. 치킨을 말이야. 너 다시 조사받을 거야? 왜 손을 떨어? 하고. 그리고 다른 애는 또 타시면 그냥 기다리세요. 공무원, 경찰 공무원. 이런 애들이 하는 소리가 있죠. 힘들어요. 일하기 힘들고 또 월급 적어요. 그럼 하지 마. 누가 그거 하래? 경찰 하래? 때려치고 딴 거 해. 적성이 안 맞으면. 참.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발 기본을 좀 지키자. 그러니까 분명히 녹취록이 나왔어요. 이건 안 했다 얘기할 게 못 돼요. 분명히 이게 커뮤니티에 올라가 있으니까. 잘못해서 잘못했다 그러고 다시는 이제 안 하겠다고 하고 이제 교육 정확히 시키겠다고 하고 그럼 됩니다. 예? 그리고 수사 정확히 하면 되는 거고, 그죠? 사실 암행 순찰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전에는 가능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 자가용으로. 그런데 법이 바뀌었어요. 지난해 9월에 개인정보보호법과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암행 순찰을 하는데 그 암행 순찰 차량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거기서 찍고 화면은 해도 돼요. 근데 개인정보보호법과 시행령이 바뀌면서 암행 단속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단속 중이라는 것을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게 법이 바뀐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경찰이 몰랐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교육을 시키는 거야? 규정에 대한 어떤 숙지를 제대로 시키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다른 건 몰라요. 근데 이거는 법을 단속해야 되는 경찰이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규정이 바뀐 거를 전파를, 그건 사실은 금방, 망으로 금방 들어와요. 바로 그 경찰청 본청에서 바로 담당 부서에 분명히 이게 금방 내려옵니다. 그건 뭐 시스템적으로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뭐 문서가 송달이 안 됐다는 등,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경찰의 업무망은 금방 관련 부서에 이게 또 안 봤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 애들이 무슨 경찰입니까? 법이 바뀌었어. 법이 바뀌었는데 옛날 법으로 단속을 해? 예? 그래도 독수독과 걸리고, 그래도 독직, 아니면 여러 가지 본인이 이거 파면될 수도 있어, 이거. 엉뚱한 거다 단속하면은. 이게 너무 한심하고, 뭐라고 하나, 이렇게 부실합니까? 대한민국 경찰이? 이거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법이 바뀌어갖고, 작년 9월부터는 암행 단속을 해도 단속 차량에 뒤든 앞이든 지금 우리는 누구고, 무슨 경찰청, 고속도로 순찰 때 암행 단속 팀입니다, 단속 중입니다 라고 LED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거는 법 위반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13만 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그러니까 13만 명을 위법하게 단속을 한 거예요. 52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어요. 이런 도라이 새끼들이 있나. 너무 그냥 갑갑해요. 이게 이런 전남청 얘기입니다. 부랴부랴 경찰에서는 이제 뒷수습을 한 거죠. 단속 표시 의무화 공문을 내려보냈다. 근데 이것도 웃긴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공문을 안 내려보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업무망은요, 법이 바뀌고 시행령이 바뀌면 자동으로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경찰청 본청에 교통국이라든가 이런 놈들은 놀고 처먹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놈들을 감찰을 해서 징계를 때려야죠. 도대체 그 지침, 바뀐 어떤 법에 대한 거를 이 전달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고 이게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없다면은 이런 기본적인 단속 규정도 숙지하지 못하는 경찰이 무슨 경찰입니까? 이 동네 이게 무슨 순사 아저씨입니까? 예? 이거 한심한 인간들아. 그러고도 무슨 과학수사 있네, 무슨 어느 외국에 무슨 과학수사를 한다고, AI 동원해서 뭔 지랄을 한다고, 꼴값 던, 참. 좀 고구마 100개 먹은 좀 답답합니다. 중국에서는 8살짜리를 죽인 여자아이를 살해한 10대 남자아이에 대한 미성년자 흉악범죄자에 대한 사형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글쎄요. 13살짜리, 12살짜리 이런 애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사형시켜야 될까요? 너무 어린가요? 그럼 그 어린애한테 죽은 8살짜리는 뭐가 됩니까? 그렇지만은 사형까지는 아니도 엄정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처럼. 제가 어제 한 팟빵크라임 녹음 때 10살짜리를 죽였어요. 19살 놈이. 근데 3년밖에 안 살았어요. 미성년자라고.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실제 정신 문제인지 모릅니다. 검사도 안 해보고.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제대로 된 과정과 과학적 판단과 그로 인한 책임의 부과, 사후관리, 이게 다 있어야지 정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정하게 처벌해야 돼, 사형시켜야 돼, 이런 논란은 불필요한 겁니다. 이건 너무 단순화시키는 거고, 사안과 성행과 그리고 맥락에 맞는 처벌과 사후관리,
이게 정의입니다. 단순히 죽여버린다고, 다 죽이죠. 그러면 왜 누구는 10년하고 20년하고 그럽니까? 다 죽이면 되지. 화성 현장에, 화성 그 리튬 전지 현장에 경찰들 투입했는데, 그 경찰들 그 근무복 입고 마스크 하나 달랑 KF94하고, 하여튼 이 화성 경찰서 어느 놈의 새끼인지, 그리고 경기 남부 경찰청 어느 놈의 새끼인지 참. 아니 지금 유독가스예요. 저기 이 불상 관련된 가스, 리튬 화재 현장은, 금속 화재 현장은요, 어떤 위험한 그 가스가 그 밑에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환경부에 나온 놈들이 그거 뭐 대기 중으로 뭐 나온 거 없다라고. 제가 그래서 엊그제 지랄지랄 했지 않습니까? 니들이 어떻게 알아? 지금 금방 제발 좀 그 조사도 않고 설레발 좀 치지 마. 방독 장비도 없이 거기에 그냥 그 경비 근무 쓰는 경찰 애들, 아이고 이 더운 날 제발 좀 규정과 규칙과 아직 뭔가 좀 뭘 기본을 좀 지키고 했으면 좋겠어요. 대전시 교육청의 그 동성 제자 관련된 그, 사실 얘 말고 또 다른 애가 있었고, 그러니까 대전시 교육청 놈들이 뭔가 그냥 숨기기에 급급한 거 아니냐. 사실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사실 지역 내 고등학교 50대 교사에 대한 그 중징계 의결이 있었는데, 이놈은 또 웃긴 놈이 학교 제자를 사석으로 저녁 식사를 불러낸 다음에 손금을 봐주겠다면서 그 손금 만지고 손을 만진 거잖아요. 하여튼 별 희한한 새끼들 다 있습니다. 왜 그 제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강제추행이죠. 그냥 쉬쉬 그냥 교육청은 쉬쉬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고. 조용히 넘어가집니까? 그런 놈들이 그거 그냥 넘어가면 또 더 심각한 성범죄를 제자들 저지르잖아요. 제발 좀 엄격하게 처리해야지 다시는 그런 일이, 확실히.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교육청에 있는 놈들이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세무정에 할 때도 관련 전문 수사관을 좀 교육청에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근데 필요한 건 맞는데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는 놈들 때문에 아주. 자, 그래서 아까 관련된 거지만 교총회장 박정현이라고 하는 44살짜리 어린, 근데 얘가 한 게 실제 12살 12장의 손편지인데, 이게 지금 드러나는 게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들어일려요. 왜냐하면 삼청각 주차장이라는 얘기가 나온대요. 삼청각 주차장에서의 시간들을 떠올리게 되네요. 우리의 추억도 생각해보니 참 많아요. 차에서 떨어진 빗소리, 당신의 향기. 이거 고등학교 3학년 제자한테 이 여자, 이게 뭐하는, 이 쓰레기 같은 새끼 이거. 이게 참, 이게 무슨 격려예요? 이게? 야 네가 보기에, 야 박정현 네가 보기에 이게 격려냐? 이걸 또 견책이라는 징계까지. 뭐하는 새끼들이야 도대체. 자기의 남자, 당신의 사랑, 그냥 삼청각이면 사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문화공간이잖아요. 근데 조금 더 생각해보니까 사실은 이 고3이 아니라 그보다 아래 학년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다시 정확히 당시의 학년을 조사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확인이 안 된 것 같아요. 이건 아동 성범죄일 수 있으면은 박지영 의원은 공소시효 아직 있습니다. 뭐 이런 인간이 교총회장. 아이고, 한심합니다. 한심합니다. 자, 조국 혁신당에서 검찰개혁 4법을 발표했는데, 뭐 뻔하죠. 뭐 검찰 중수청, 공소청, 뭐 수사절차법, 기소심의위원회 열치 뭐 이런 거죠. 해보세요. 뭐 저는 뭐 아니 하되 어정쩡하게 말고 제대로 해라. 하면은 이게 죽도 밥도 안 되게 하면 지금처럼 개판이 된다. 대신 중수청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심각하게 수사력, 그럼 전문 수사관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봐라.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 갖고, 즉 수사기록의 공개법, 부검의법 이런 것도 반드시 같이 해야 된다. 이게 지금 박은정이나 황운하나 이런 애들은 너무 깡통이에요. 그냥 이 위에서만 이렇게 머릿속으로만 하는 거예요. 현실에서의 어떤 문제점에 대한 것이 없으니까 뜬구름 잡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원칙이야 좋죠. 인권보호, 포적수사 방지, 기우제 수사 방지, 뭐 중개식 수사 방지 뭐 이런 거 뭐 그렇죠. 그러면 압수수색 관련된 절차법, 그리고 디지털 영장, 그리고 구속영장의 세분화,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많은 개혁 과제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해요? 지금 현장에서의 개혁 과제가 있는데 같이 해야지. 그죠? 104세 철학자 김땡땡. 아이고, 참. 에휴, 그냥 뭐, 욕 한마디 해줄래다가, 에휴, 내 입이 더러워질 것 같아서. 자,